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2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3년 만에 교체를 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디지털 갤럭시 CEO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소식이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매크로 분석가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 연방준비은행의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을 돈으로 정의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가맹점 확대를 통한 이 상용화 경쟁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K뱅크와 손잡은 업비트 2년 만에 신규 원화 계좌를 연다고 합니다. 챗봇으로 등교 날짜와 그리고 열체크 결과 관리를 하는 이 어플을 만든 곳이 이 해커톤의 우승팀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채굴차들의 비트코인 외부 유출이 2010년 이후에 최저치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축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무역금융 플랫폼인 위트레이드가 직원 절반을 해고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뉴욕 남부지검장으로 지명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생태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뉴욕 남부지검의 제프리 버먼 지검장에 대한 이 전격적인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이 성명을 통해서 뉴욕 남부지검장 교체 방침을 밝혔고, 곧이어 백악관이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후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포브스는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클레이튼은 지난 3년 자본시장 규제 및 현대화, 그리고 투자자 보호, 미국의 금융 경쟁력 강화 등 문제 해결에 주력하며 비상하게 성공한 SEC 위원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브스는 이 SEC 위원장은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인물이라면서 이 컴파운드 일반 고문 겸 조지타운대 법학 센터 부교수를 맡고 있는 제이크 체르빈스키의 말을 빌어서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미국 규제 기관 수장으로 이 클레이튼 회장의 교체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 SEC 위원장이 이제 교체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새로운 SEC 위원장이 곧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아직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클레이튼이 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건데요. 지금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지만 이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나 이 ICO 등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견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바뀌면서 이 새로운 기조가 이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또 우려감들이 같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클레이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혁신은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 원칙을 희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암호화폐를 위해서 증권법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의 사임 소식에 대해서 제이 클레이튼이 SEC를 떠난다면 이 비트코인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라고 진단을 하면서 후임자가 좀 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후임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지, 클레이튼이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후임자가 이제 누구이냐가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임명이 되면 곧 나오겠죠. 그 소식들 다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빈스 프라이스가 전망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가격대가 그 일봉상으로 가격이 계속 수렴하는 삼각 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이 트렌드 라인 한 가지가 그어져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급락했던 이때를 이제 무시하고 이쪽에 이제 트렌드 라인이 계속 이제 가운데로 중간선으로 긋고 있고 여기를 계속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는 형태, 가격이 수렴하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0달러, 1,200달러 선 정도가 이 고점인데요. 여기를 지금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삼각 수렴하는 것을 다시 뚫고 내려가느냐, 여기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 1,200달러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 뭐 중립지역을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이제 전고점까지의 중요한 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고점 2019년도에 최고점을 찍었던 이 부분 13,800달러를 만약 돌파하게 된다면 진짜 이제 강세존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가격 수렴 형태가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하락세를 열어놓고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형태가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포텐셜 불마켓이라고 해서 잠재적으로 이 강세장을 염두에 두는 지금 장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추세일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단기적으로 이제 갈림길에 지금 들어서는 모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엑스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각수렴 형태에서 아래쪽으로 이미 단기적인 4시간 봉, 6시간 봉으로 봤을 때 가격 수렴 형태를 조금 깨고 내려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단기적인 하락세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8,700달러 선 정도, 8,676달러 선 정도가 지금 이 지지선이 되지 않겠느냐 1단계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계속 이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하락세를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8,099달러와 7,754달러 그리고 7,449달러 선까지도 그 하단선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유명 금융 리서치 업체인 헤지아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파트너 겸 매크로 전략팀 디렉터 다리우스 데일이 지난 19일 첫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첫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서 이 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모고크리 디지털 에셋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앤서니 팜플리아노와 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데일은 이 헤지아이의 매크로 전략팀을 책임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뉴스BTC는 이 탑 매크로 분석가가 방금 전 첫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새롭게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이 투자 전문가들, 뭐 이런 분석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뭐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는 방법이 가장 크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투자 업계에서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매매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의 분석가들 비트코인을 돈으로 정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분류하는 방법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지금까지 펴왔는데,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뉴욕 사무소의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은 화폐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돈이 아니거나 반드시 새로운 동전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형태의 세계에서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이체인지 메커니즘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자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앞으로 금과 비슷한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마이클 리와 이 안토니 마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자산 담보와 권리 뒷받침인 화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종종 이제 새로운 유형의 돈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돈은 종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지금 그 암호화폐 수락을 거부하는 여러 사업체와 소매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이제 분석가들은 암호화폐 진정한 혁신은 이 완전히 새로운 교환 메커니즘을 이제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교환 메커니즘은 다른 종류의 자금 이체를 지원할 수 있고, 지금 피아트 머니 같은 경우는 이 안정적인 코인인 경우 자산을 뒷받침하는 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가맹점 확대를 통해서 상용화 경쟁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실제로 이 단알의 페이코인을 비롯해서 여걸 포인트 통합 프로젝트인 밀크, 그리고 몬스터큐브의 이 소다 플레이 등이 상품 결제 가능한 서비스를 장착하면서 회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단알의 블록체인 간편 결제 자회사인 단알 핀테크가 발행하는 페이코인이 크게 주목할 만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올 5월의 기준 페이코인 원래 웹 가입자 수가 43만 명, 코인 유통량은 1,6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크게 늘어난 것이 회원수가 증가한 비결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CU, 세븐일레븐 등 국내 주요 편의점과 신세계그룹의 SSG페이, 그리고 교보문고, 도미노피자, BBQ치킨 등 국내 약 6만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거래소 리퀴드에 페이코인을 상장하면서 해외 이용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 블록체인 여가 포인트 통합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 밀크가 있는데요. 이 제각기 흩어진 제휴사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이 밀크 코인으로 통합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람다 256이 개발한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에서 작동하는 이 프로젝트로 이 야놀자와 신세계 면세점, 그리고 딜카, 그리고 서울공항 리무진 등이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크코인은 야놀자의 야놀자 코인과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 전용 마일리지 가포인트로 바꿔 원하는 상품 구매에 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나 치킨, 그리고 영어 예매권 등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이 짜잔마트의 모바일 쿠폰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짜잔마트에서는 일부 상품이 판매가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올라오는 등 이 파격 할인이 상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몬스터큐브 같은 경우 이 개발한 블록체인 T앱 탈중앙 애플리케이션이 소다플레이도 이 다양한 리워드 보상 시스템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소다플레이는 사용자 위치 기반 AR, QR 마이닝 참여와 그리고 광고 영상 시청 등 플랫폼에서 활동하면 소다 포인트를 리워드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소다 포인트 역시 다양한 상품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나무 관계자는 암호화폐 코인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이미 전 세계에서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디지털 자산이 쇼핑, 여행, 여가 등 영역으로 빠르게 진입하는 추세이기에
디지털 자산과 실물 경제의 간극이 더욱 좁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이 플랫폼들이 좀 더 이 사용자 유저 수를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제 실생활에서 얼마나 편하게 쓰일 수 있느냐, 그리고 사용자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뱅크와 손잡은 업비트 2년 만에 신규 원화 계좌를 연다라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K뱅크와 손잡고 실명 인증 계좌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23일 오전 10시부터 이 K뱅크 계좌를 통한 원화 입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월 IBK 기업은행이 신규 실명 인증 계좌 발급을 중단한 지 2년 6개월 만에 지금 업무를 재개하는 건데요. 업비트는 기존 및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원화 입출금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원화 입출금 이용은 내국인 개인 회원으로 제한이 되고 외국인 고객은 사용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IBK 기업은행으로 사용했던 기존 가상계좌는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입출금이 중단되고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던 외국인 회원의 경우 이 시점 전에 원화 출금을 마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비트가 이 K뱅크와 협업을 했다는 건 조금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업비트는 이 카카오에서 지금 설립된 그 거래소인데 오히려 K뱅크랑 손을 잡았네요. 자, 그리고 챗봇으로 이 등교 날짜, 열 체크 결과 관리를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해커톤 대회에서 이제 우승팀이 지금 나왔는데 그 소식입니다. 한국 IBM은 서울시 환경재단과 함께 2020 콜 포 코드 한국 해커톤을 개최해서 우승팀 3팀을 선정했다고 18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의 온라인 해커톤에는 총 50개 팀 216명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2020 콜 포 코드 한국 해커톤은 이 국내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기술과 IBM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AI, 블록체인 및 날씨 데이터 등 각종 첨단 기술과 솔루션을 활용해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해커톤이라고 합니다. 한국 IBM 이 사장상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교사 업무를 지원하는 앱을 개발한 학교가자팀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팀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이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초등학교 교사 4명과 공대생 1명이 힘을 모아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등교 날짜, 열 체크 결과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챗봇을 통해서 학부모인 학생들의 단순 반복적인 문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앱을 개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공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 앱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취지의 행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외부 유출 2010년 이후에 최저라는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채굴자 주소에서 외부로 옮겨진 비트코인이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자 주소에서 외부로 이체된 비트코인 수량은 18일 기준 987개로 2010년 2월 3일 이후 최저치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달 23일 기록한 10년 최저치 988개보다 더 줄어든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채굴자들에 의한 비트코인 이체가 줄어든 것은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축적 추세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 소재의 이터널 캐피탈의 공동 최고 투자 오피서 아심 아마드는 효율적 채굴자들이 이 축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축적이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상승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코인데스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채굴자들은 대개 이 채굴 비용 충당을 위해서 하루 단위로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트코인 축적은 시장이 현재 비트코인의 장기적, 정기적 공급을 소화할 만한 체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우려를 반영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일 경우에 채굴자들로부터 비트코인 공급이 평소보다 늘어나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드는 이 채굴자들로부터의 비트코인 공급 감소는 지난달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 채굴 보상 축소가 또 다른 요인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로 인해서 이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절반으로 줄어든 그 량이 결국에는 이 채굴자들이 이 외부로 유출되는 채굴의 양들,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게 만든 요인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리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무역 금융 플랫폼 위트레이드 직원의 절반 해고했다는 소식인데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무역금융 플랫폼인 위트레이드가 최근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원을 절반 가까이 감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위트레이드가 직원 10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부분 상용화 및 제품 개발 부서 직원들이 인원 감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조조정 이유에 대해서 소식 등은 올해 일부 주주 은행들이 투자 결정을 번복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투자금이 들어왔다며 당초 200에서 300만 유로 상당을 투입하려 했던 독일 수출 신용기관 율러 헤르메스 투자 약정도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트레이드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 인원 감축 조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기업은 주주은행 및 라이센스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투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맥로글린 수석 같은 경우는 이 위트레이드 이제 수석인데요.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가적인 봉쇄 조치 등으로 종이 서류 전달이 더욱 어렵게 되면서 많은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며 무역 금융의 디지털화는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 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앞으로 이제 무역 금융 플랫폼들이 앞으로는 뭐 각광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